어르신 여러분, 안녕하세요. 여러분의 든든한 건강 지킴이입니다. 오늘 저는 여러분의 마음을 덜컥하게 할지도 모를 말씀을 하나 드리려고 합니다. 바로 60세 이상이신 분들에게 일부 과일은 잘못 드시면 독한 술을 마시는 것보다 더 해로울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제가 괜한 걱정을 끼친다고 생각하실 수도 있습니다. 과일이 얼마나 좋은 건데 어떻게 술보다 몸에 안 좋을 수 있나 하고 말이죠. 잠시만요. 오늘 제가 지난 25년간 쌓아온 경험을 바탕으로 수많은 분들이 간과하고 있는 이 달콤한 함정에 대해 제대로 이야기해 드리겠습니다. 그거 아십니까? 최신 한국국민건강영양조사에 따르면 우리나라 60세 이상 어르신 3분 중 1분 가까이가 매일 잘못된 방식으로 과일을 섭취하고 계십니다. 이건 단순히 잘못 먹는 수준의 문제가 아닙니다. 제가 계산을 한번 해보죠. 과일을 잘못 드셔서 혈당이 불안정해지고 혈중지방이 높아지면 매년 병원에 가서 약을 조절하고 각종 검사를 받느라 적어도 200만 원, 한화 약 1만 위안 이상의 억울한 돈을 쓰시게 됩니다. 이 돈이면 손주들 선물 사주거나 배우자와 함께 여행이라도 다녀오는 게 낫지 않을까요? 혈당 급상승으로 인한 심뇌혈관 질환의 위험은 말할 것도 없고요. 그건 돈으로 해결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니니까요. 제가 누구냐고요? 저는 건강 분야에서 25년간 발로 뛰어온 건강 전문가로서 과일 하나 잘못 먹어서 결국 병상에 눕게 된 사례를 너무나도 많이 봐왔습니다. 그래서 오늘 제가 약속드립니다. 잠시만 시간을 내어 제 이야기를 끝까지 들어주신다면 어떤 과일이 우리 노년의 건강 암살자인지 바로 알게 되실 뿐만 아니라 더 중요하게는 수명을 늘리는 과일 섭취법을 배워서 여러분의 건강 통장 잔고를 차곡차곡 쌓아줄 보물 같은 과일 4가지를 제대로 고르는 법을 알게 되실 겁니다. 뜬구름 잡는 이야기는 빼고 실속만 챙겨서 귀에 쏙쏙 들어오고 바로 배워서 집에 가셔서 바로 써먹을 수 있도록 해드리겠습니다. 좋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첫 번째이자 가장 쉽게 저지르는 실수. 바로 첫 번째 오해, 과일은 무조건 많이 먹을수록 좋다에 대해 파헤쳐 보겠습니다. 이건 정말 큰 오해입니다. 많은 어르신들이 은퇴 후 시간이 많아지고 자녀들이 효도한다고 사온 각양각색의 과일을 집에 쌓아두고는 과일은 비타민이 풍부하니 많이 먹어도 괜찮다고 생각하십니다. 그래서 과일을 간식처럼, 심지어 밥처럼 하루에 한 접시씩 드시곤 하죠. 이 행동 뒤에는 엄청난 건강의 위협이 숨어 있습니다. 문제는 많은 분들이 과일 속의 당과 우리가 평소 먹는 밥이나 빵 속의 당이 비록 같은 당일지라도 성질은 완전히 다르다는 사실을 인지하지 못한다는 데 있습니다. 왜 이 방법이 틀렸을까요? 제가 비유를 하나 들어보겠습니다. 이건 마치 우리가 집안의 돈을 관리하는 것과 같습니다. 우리가 힘들게 번 퇴직금은 아껴서 은행에 저축하고 이자가 천천히 붙게 해서 만일의 사태에 대비해야 하지 않겠습니까? 이것이 바로 안정적인 재테크 방식이죠. 우리 몸의 포도당 대사가 이와 비슷해서 인슐린이라는 은행 지점장의 승인을 거쳐 차근차근 진행됩니다. 하지만 일부 과일에 다량 함유된 과당은 마치 고수익, 즉시 입금을 내세우는 인터넷 급전 대출과 같습니다. 듣기에는 솔깃하지만 위험이 매우 크고 정식 절차를 전혀 따르지 않죠. 이 과당은 우리 몸에 들어오면 인슐린이라는 지점장의 허락 없이 모든 규제를 우회하여 샛길로 곧장 우리의 간으로 달려가 대사됩니다. 간은 우리 몸의 중앙은행이자 총괄관제센터인데 갑자기 당장 쓸 필요도 없는 이 급전, 과당, 이 대량으로 밀려 들어오면 한 번에 처리할 수가 없습니다. 그럼 어떻게 할까요? 허둥지둥 이 남는 급전을 재빨리 포장해서 중성지방, 즉 우리가 흔히 말하는 혈중지방으로 바꿔버립니다. 생각해보세요. 집안의 돈을 잘 저축하지 않고
전부 미심쩍은 고위험 상품에 투자했다가 결국 아무도 원치 않는 부실 채권이 되어버린다면? 집안의 미천이 거덜나는 것 아니겠습니까? 마찬가지로 대량의 과당은 결국 혈관과 간에 쌓이는 지방이 되고 이것이야말로 제 손으로 몸속의 지방간과 고지혈증이라는 시한폭탄을 묻는 꼴입니다. 술이 간에 나쁘다는 건 다들 아시죠? 알코올 대사가 간에 큰 부담을 주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대량의 과당이 대사되는 경로와 간에 미치는 부담은 알코올과 매우 유사합니다. 그래서 과일을 잘못 먹으면 술 마시는 것보다 간에 더 해롭다는 말이 결코 과장이 아닌 겁니다. 한국건강보험심사평가원의 데이터에 따르면 60세 이상 인구의 비알코올성 지방간 유병률은 지난 10년간 거의 2배 가까이 증가했습니다. 그 배경에는 우리가 무절제하게 고당도 과일을 섭취하는 습관과 떼려야 뗄 수 없는 관계가 있습니다. 일단 지방간 진단을 받으면 그게 그냥 건강검진 결과지에 적힌 별것 아닌 이름이라고 생각하십니까? 틀렸습니다. 그것은 조용히 당신의 기력을 갉아먹어 늘 피곤하게 만들고 후속 치료와 관리에 매년 최소 100만 원 이상을 쓰게 합니다. 간경화나 심지어 간암으로 발전할 수 있는 거대한 위험은 계산에 넣지도 않았습니다. 그러니 말씀해보세요. 과일을 아직도 마음껏 드실 수 있겠습니까? 그럼 도대체 어떻게 먹어야 할까요? 사실 방법은 아주 간단합니다. 네 글자만 기억하세요. 정시, 정량. 우리는 과일을 밥이 아니라 약처럼 먹어야 합니다. 정시란 과일은 식사와 식사 사이, 예를 들어 오전 10시나 오후 3시쯤에 먹는 것이 가장 좋다는 뜻입니다. 이때는 이전에 먹은 음식이 거의 소화되고 혈당도 비교적 안정적이어서 과일을 조금 먹으면 에너지를 보충하면서도 췌장에 큰 부담을 주지 않습니다. 절대로 식사 직후에 과일을 드시면 안 됩니다. 그건 이미 교통체증이 일어난 소화기관에 큰 화물차를 한 대 더 밀어넣는 것과 같아서 문제가 생기지 않는 게 이상한 일이죠. 정량은 더 이해하기 쉽습니다. 우리가 하루에 먹는 과일의 총량은 200g 정도로 조절하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이게 어느 정도냐고요? 바로 당신의 주먹 하나 크기 정도입니다. 예를 들면 중간 크기 사과나 배 1개, 혹은 작은 그릇 하나 분량의 블루베리 또는 딸기 10알 정도입니다. 이 주먹 법칙을 기억하세요. 간단하고 외우기 쉽습니다. 이렇게 하면 과일의 맛과 영양을 즐기면서도 우리의 간과 혈관에 추가적인 부담을 주지 않을 수 있습니다. 이것이야말로 진정으로 현명한 섭취법입니다. 양의 함정에 대해 말씀드렸으니 이제 두 번째이자 오늘 제가 특히 강조하고 싶은 내용을 살펴보겠습니다. 두 번째 오해, 과일은 영양이 다 비슷비슷하니 달고 맛있는 걸로 고르면 된다. 정반대입니다. 과일과 과일의 차이는 어쩌면 사람과 사람의 차이보다 더 클 수 있습니다. 만약 우리 몸을 정성껏 관리해야 하는 집 한 채에 비유한다면 혈당은 이 집의 전기 시스템입니다. 젊었을 때는 전기 시스템이 튼튼해서 가끔 전압이 좀 높아져도 견딜 수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60세가 넘어가면 이 전기 시스템은 이미 노후화되어 매우 취약해집니다. 전압이 갑자기 높아졌다 낮아졌다 하거나 순간적으로 과부하가 걸리는 것을 가장 두려워하죠. 어떤 과일들은 바로 이 전압을 순식간에 폭발시키는 주범입니다. 영양학에서는 이 전압이 치솟는 속도를 측정하는 용어로 혈당지수, GI라는 말을 씁니다. 고혈당 지수 과일을 먹으면 그 안의 당분이 로켓처럼 순식간에 혈액으로 돌진해 혈당을 급격히 치솟게 합니다. 이것은 마치 작은 불을 피워 몸을 녹이려는데 거기에 휘발유 한 통을 끼얹는 것과 같습니다. 펑 하는 소리와 함께 불은 붙겠지만 집도 같이 타버릴 수 있죠. 이 펑 하는 충격은 우리 노화된 혈관벽에겐 격렬한 충격이며
이것이 쌓이고 쌓이면 혈관은 점점 더 취약해지고 막히게 됩니다. 혈당 조절이 필요한 분들에게는 이것이 더욱 치명적입니다. 이것이 바로 제가 서두에서 어떤 세 종류의 과일은 잘못 먹으면 술보다 위험하다고 말씀드린 이유입니다. 알코올은 천천히, 지속적으로 당신의 간과 신경을 손상시키지만 이런 고당도 과일들은 당신의 혈당과 혈관 시스템에 몇 번이고 기습 공격을 가하는 것과 같습니다. 우리가 가장 경계해야 할 첫 번째 과일은 바로 포도입니다. 특히 씨가 없고 당도가 아주 높은 품종들이 그렇죠. 포도는 맛있어서 한 번 먹기 시작하면 멈출 수가 없습니다. 많은 분들이 한 송이를 들고 텔레비전을 보다가 무심코 다 먹어버리곤 하죠. 문제는 포도의 당 함량이 매우 높고 대부분 흡수가 쉬운 포도당과 과당으로 이루어져 있으며 혈당 지수 또한 상당히 높다는 점입니다. 포도 한 송이를 드시는 것은 진한 설탕물 한 컵을 마시는 것과 거의 같습니다. 이렇게 순식간에 밀려 들어오는 당분은 즉시 당신의 췌장에게 초과 근무를 명령하여 미친 듯이 인슐린을 분비하게 만듭니다. 이미 약간 태업 중인 췌장에게는 이는 엄청난 부담입니다. 오랜 시간이 지나면 췌장 기능은 점점 나빠지고 당뇨병의 위험은 당연히 크게 증가합니다. 한국에서는 65세 이상 노인 중 당뇨병 유병률이 거의 30%에 달하며 모든 연령대 중 가장 높습니다. 우리는 이에 대해 충분히 경계해야 합니다. 두 번째로 특별히 조심해야 할 과일은 잘 익은 망고입니다. 망고는 달콤하고 부드러워 많은 분들이 좋아하시죠. 하지만 망고는 전형적인 열대 고당도 과일로 중간 크기 망고 하나의 당 함량이 40g을 넘을 수 있습니다. 이는 이미 우리 하루 과일 권장 섭취량에 육박하는 양입니다. 더 중요한 것은 혈당 지수 또한 매우 높다는 점입니다. 망고를 먹었을 때 나타나는 혈당 반응은 롤러코스터를 타는 것과 같아서 빨리 올라갔다가 빨리 내려옵니다. 이런 격렬한 변동은 우리 몸의 내분비 시스템에 고통을 줍니다. 게다가 어떤 분들은 망고에 알레르기 반응을 보여 피부 가려움증이나 부기를 유발할 수 있으므로 이렇게 달고 위협적인 과일은 우리 어르신들, 특히 혈당에 이미 적신호가 켜진 분들은 맛만 보시거나 잠시 피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세 번째로, 많은 분들이 의외라고 생각하실 수 있는 과일은 바로 여름철 더위 해소의 신인 수박입니다. 많은 분들이 수박은 대부분 물이라서 무슨 문제가 있겠냐고 하시죠. 문제는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수박의 당 함량이 가장 높은 것은 아니지만 혈당 지수, GI는 놀라울 정도로 높아서 심지어 백설탕과 비슷할 정도입니다. 왜냐하면 섬유질이 거의 없어서 먹자마자 그 안의 당분이 아무런 방해 없이 즉시 혈액으로 흡수되기 때문입니다. 이런 경험 있으신가요? 여름에 시원한 수박 반 통을 먹고 나면 기분은 아주 상쾌한데 잠시 후에 가슴이 두근거리고 힘이 빠지는 느낌이 드는 경험 말입니다. 이것이 바로 혈당이 급격히 상승했다가 빠르게 하락하는 전형적인 반응입니다. 이러한 혈당의 서지 현상은 우리 심혈관에 매우 큰 충격을 줍니다. 그래서 수박은 먹으면 안 되는 것이 아니라 반드시 양을 조절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한두 조각 먹어서 더위를 식히는 정도로 만족해야지 절대로 반통을 끌어안고 숟가락으로 파먹어서는 안 됩니다. 그건 더위를 식히는 게 아니라 당신의 혈관을 해치는 행위입니다. 이제 위험 분자들에 대해 이야기했으니 그럼 우리는 도대체 뭘 먹어야 할까요? 걱정 마세요. 이제부터 제가 우리 어르신들의 장수과일 4가지를 소개해 드릴 텐데 이것들은 진짜 건강 보물입니다. 첫 번째는 바로 뇌의 수호신인 블루베리입니다. 크기는 작아 보이지만 그 힘은 대단합니다. 블루베리에는 안토시아닌이라는 신비한 물질이 풍부한데 이것은 슈퍼 항산화제입니다. 항산화가 뭐냐고요?
우리 몸을 새로 만든 기계에 비유한다면 시간이 지나면 녹이 슬게 마련인데 이 녹이 바로 활성산소입니다. 이것이 우리 세포를 공격해서 우리를 늙고 병들게 하죠. 그런데 안토시아닌은 가장 강력한 녹 제거제입니다. 이것은 우리 뇌 신경세포를 보호하고 기억력 감퇴를 늦추며 노인성 치매를 예방할 수 있습니다. 게다가 블루베리의 혈당 지수는 매우 낮아 혈당에도 아주 친화적입니다. 매일 한 줌, 대략 10여 알 정도를 드시면 우리 뇌와 눈 건강에 큰 도움이 됩니다. 두 번째 보물 과일은 장청소부인 키위입니다. 우리 많은 어르신들이 변비로 고생하시는데 이건 작은 문제가 아닙니다. 장이 원활하지 않으면 독소가 몸 안에 쌓이게 되죠. 키위에는 렉티니딘이라는 독특한 효소가 있어 단백질 분해를 돕고 장 운동을 촉진합니다. 식이섬유 함량 또한 매우 높아서 키위 하나를 먹으면 우리 장의 부드러운 대청소를 한 번 해주는 것과 같습니다. 동시에 비타민C 함량은 과일 중 챔피언급이라서 면역력을 효과적으로 높여 병에 덜 걸리게 해줍니다. 식후 30분에 하나씩 드시는 것을 추천하는데 소화에 특히 도움이 됩니다. 세 번째로 소개해 드릴 것은 많은 분들이 오해하고 있는 과일, 바로 심장의 황금 갑옷인 아보카도입니다. 많은 분들이 버터 과일이라는 이름만 듣고도 겁을 먹고 분명히 기름져서 혈관에 안 좋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이것 또한 엄청난 오해입니다. 진실은 아보카도 속 지방은 나쁜 지방이 아니라 매우 건강한 단일 불포화 지방산으로 올리브유 속의 우수한 지방과 같은 종류라는 것입니다. 이 지방은 혈관을 막기는커녕 오히려 혈액 속의 나쁜 콜레스테롤을 낮추고 좋은 콜레스테롤을 높이는 데 도움을 주어 마치 우리 혈관 내벽에 보호막을 한 겹 씌워주는 것과 같습니다. 또한 칼륨 원소가 풍부하여 안정적인 혈압 유지에 도움을 줍니다. 아보카도는 당이 거의 없고 포만감이 강해서 매번 반 개씩 샐러드에 섞어 먹거나 통밀빵에 발라 먹으면 우리 심혈관을 보호하는 최고의 선택입니다. 네 번째는 우리가 종종 채소로 착각하는 과일, 바로 항암의 작은 파수꾼인 방울토마토입니다. 방울토마토의 가장 강력한 무기는 바로 라이코펜입니다. 이 라이코펜 역시 최고의 항산화제 중 하나로 그 항산화 능력은 비타민 E의 100배에 달합니다. 특히 우리 남성 어르신들에게는 수많은 연구를 통해 라이코펜이 전립선암 예방에 매우 효과적이라는 것이 증명되었습니다. 여성분들에게는 피부를 보호하고 자외선 손상을 막아 노화를 늦추는 효과도 있습니다. 게다가 방울토마토는 당분과 칼로리가 낮아 매우 건강한 간식으로 언제든지 영양을 보충할 수 있습니다. 여기까지 이야기하면서 무엇을 적게 먹고 무엇을 많이 먹어야 하는지 알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이게 끝이 아닙니다. 또 하나의 흔한 실수가 있는데 많은 분들이 매일 저지르면서도 전혀 깨닫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세 번째 오해, 과일을 즙으로 짜 마시면 편하고 영양가도 높다. 이것은 전형적으로 긁어부스럼 만드는 득보다 실이 많은 행동입니다. 제가 또 다른 비유를 들어보겠습니다. 온전한 과일 하나는 각종 장비가 완비되고 안전 성능이 뛰어난 고급 세단과 같습니다. 차체, 셰시, 타이어, 이것이 바로 과육과 껍질 속에 식이섬유가 있고 에어백과 브레이크 시스템, 이것이 바로 섬유질이 가져오는 당분 흡수 지연 효과이 있으며 승객, 비타민과 미네랄, 과휘발유, 과당도 있습니다. 그런데 당신이 주석이로 구르릉하고 한번 갈아버리면 무슨 일이 일어날까요? 당신은 이 고급 세단의 차체, 셰시, 타이어, 에어백, 브레이크 시스템을 전부 쓰레기로 버리고 가장 위험한 순수 휘발유, 고농축 당분 용액 한 통만 남긴 셈입니다. 말씀해보세요. 이 휘발유를 직접 마시는데 위험하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과일에서 가장 소중한 식이섬유는
즙을 내는 과정에서 완전히 파괴됩니다. 이 브레이크 패드 역할을 하는 섬유질이 없어지면 과일 주스 속의 당분은 과일을 직접 먹을 때보다 몇 배나 빠른 속도로 당신의 혈액으로 돌진하여 우리가 앞에서 말한 고혈당 지수 과일보다 훨씬 더 격렬한 충격을 혈당에 가합니다. 이것은 당신이 친히 건강 과일을 질병 유발 설탕물로 가공한 것과 같습니다. 게다가 주스 한 잔을 짜려면 사과 서너 개나 오렌지 두세 개가 필요한데 당신은 자신도 모르게 권장량을 훨씬 초과하는 당분을 섭취하게 됩니다. 그러니 제 말을 기억하세요. 과일은 영원히 마시는 것이 아니라 먹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올바른 방법은 무엇일까요? 바로 우리의 가장 원시적이면서도 가장 건강한 도구인 치아를 사용하는 것입니다. 충분히 씹는 행위 자체가 우리의 소화 시스템의 주의, 음식이 들어온다, 일할 준비를 시작하라는 신호를 보내는 것입니다. 침이 분비되고 위산이 준비되며 전체 소화 과정이 질서정연하게 진행됩니다. 씹는 행위는 또한 우리의 얼굴 근육과 치아를 단련시켜 노화를 늦추는 효과도 있습니다. 만약 정말로 치아가 좋지 않아 씹기 어렵다면 어떻게 할까요? 그래도 즙을 내지는 마세요. 과일을 숟가락으로 긁어서 퓨레처럼 만들거나 쪄서 드실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찐 사과나 찐 배처럼 말이죠. 이렇게 하면 대부분의 식이섬유를 보존하면서도 부드럽고 무르게 만들어 삼키기 쉽게 할 수 있습니다. 이것이야말로 진정으로 자신의 건강을 생각하는 방법입니다. 자, 3가지 오해, 3종류의 위험한 과일, 4종류의 장수 과일에 대해 모두 명확하게 설명해 드렸습니다. 여기까지가 오늘 내용의 거의 핵심입니다. 하지만 여러분의 오랜 친구로서 제가 아껴두었던 비법 하나를 더 공유해 드리고 싶습니다. 바로 99%의 사람들은 모르지만 과일 섭취의 건강 효과를 2배로 늘려주는 궁극의 비법입니다. 이 비법은 아주 간단합니다. 4글자입니다. 현명한 조합. 앞에서 우리는 과일을 단독으로, 특히 단 과일을 먹으면 혈당이 쉽게 변동한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렇다면 이 혈당 롤러코스터의 충격 흡수 장치를 달 방법은 없을까요? 당연히 있습니다. 이 충격 흡수 장치는 바로 양질의 단백질과 건강한 지방입니다. 진실은 당신이 과일을 먹을 때 소량의 단백질이나 지방이 풍부한 음식을 함께 섭취하면 과당의 흡수 속도를 크게 늦춰 혈당 곡선을 훨씬 완만하게 만들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마치 당신이 가파른 내리막길을 내려가야 할 때 그냥 달려 내려가면 쉽게 넘어질 수 있지만 옆에서 누군가 부축해주거나 등산 스틱을 짚으면 훨씬 안정적인 것과 같습니다. 단백질과 지방이 바로 당신을 부축해주는 사람이자 그 등산 스틱입니다. 구체적으로 어떻게 하냐고요? 제가 바로 써먹을 수 있는 몇 가지 조합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예를 들어 포도 몇 알을 먹고 싶다면 동시에 소금 간이 안 된 아몬드나 호두 한 줌, 대략 5대 6알을 함께 드세요. 견과류 속의 건강한 지방과 단백질이 포도 당분의 충격을 효과적으로 중화시켜 줄 것입니다. 또 다른 예로 사과를 먹고 싶다면 얇게 썰어서 무가당 플레인 요거트에 살짝 찍어 드세요. 요거트 속의 단백질 또한 혈당 상승을 늦추는 역할을 합니다. 블루베리를 드실 때는 아보카도 반개와 함께 숟가락으로 섞어서 드시면 맛도 좋고 영양도 1 더하기 1이 2보다 큰 효과를 냅니다. 이 황금 법칙을 기억하세요. 과일은 혼자 다니지 않고 단백질과 지방이 짝을 이룬다. 이 비법을 터득하신다면 당신은 대다수의 사람들보다 이 달콤한 에너지바인 과일을 어떻게 다뤄야 할지 더 잘 알게 되어 부작용 없이 오직 당신의 건강을 위해서만 과일을 활용하게 될 것입니다. 이 작은 비결은 천금의 가치가 있으니 꼭 기억해 주시길 바랍니다. 자, 어르신 여러분,
오늘 우리는 많은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핵심 내용을 다시 한번 되짚어 보겠습니다. 첫째, 우리는 과일은 무한정 먹어도 된다는 오해를 깨고 매일 주먹 하나 크기의 양을 식사와 식사 사이에 먹어야 한다는 것을 기억했습니다. 둘째, 우리는 포도, 망고, 수박이라는 세 가지 특별히 경계해야 할 고혈당 지수 과일을 가려냈고 동시에 블루베리, 키위, 아보카도, 방울토마토라는 4명의 장수 도우미 건강 동맹을 알게 되었습니다. 마지막으로 우리는 과일 주스가 더 건강하다는 거짓말을 파헤치고 손전한 과일 섭취의 중요성을 강조했으며 추가로 건강을 2배로 만드는 현명한 조합 비법까지 얻으셨습니다. 제가 오늘 여러분과 나눈 이야기는 단순히 과일 먹는 몇 가지 요령이 아닙니다. 그 배후에는 더 지혜롭고 여유로운 삶의 태도가 있습니다. 우리 나이가 되면 건강이 가장 큰 재산이며 이 재산을 지키는 방법은 나중에 큰돈을 들여 병원에서 수리받는 것이 아니라 바로 지금, 오늘부터 한 입 한 입 먹는 음식을 제대로 선택함으로써 자신의 몸에 투자하고 저축하는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이 배우신 것은 여러분의 노후 자금을 더 가치 있게 쓰고 노년의 삶을 더 즐겁고 활기차게 만드는 진짜 실력입니다. 그래서 저는 진심으로 여러분이 즉시 행동에 옮기시기를 바랍니다. 내일부터 당장 시장에 가서 오늘 우리가 이야기한 4가지 장수 과일을 집으로 데려오세요. 과일이 먹고 싶을 때 오늘 우리가 배운 주먹 법칙과 현명한 조합을 떠올려 보세요. 만약 오늘 내용이 도움이 되셨다면 부디 아끼지 마시고 가족, 오랜 친구, 동료, 광장 댄스 파트너들에게 공유해 주세요. 선의의 공유 한 번이 그들이 병원에 가는 수고를 덜어주고 수만 원의 의료비를 절약하게 해줄 수 있습니다. 이것이야말로 덕을 쌓는 좋은 일 아니겠습니까? 마지막으로 화면 아래 댓글창에 자신을 위해 그리고 건강을 추구하는 우리 모든 친구들을 위해 응원의 메시지를 남겨주시길 부탁드립니다. 간단합니다. 딱 7글자만 쳐주세요. 오늘 바로 실천하겠습니다. 이 글자를 입력하는 순간 당신은 자신에게 건강한 약속을 하는 것입니다. 좋습니다. 댓글창에서 여러분을 뵙기를 기대하겠습니다. 다음 시간에 또 뵙겠습니다.